파트 2로 넘어가서 요즘에 그 수연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 관심사가 있으시다면 뭐 관심사나 생각은 철학 공부하고 고전 읽는 거. 음. 오랜만에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학교 공부처럼 숙제를 그래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자, 독파를 해보자.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누가 가르쳐 줄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읽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철학하고 인문학에 이제 관심사긴 한데 요즘 고민은 돈이에요. 돈. 네. 그래서 사실 뭐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포커스 맞춰서 사는 삶을 살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는 좀 돈을 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운 좋게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좋은 소식들이 와요, 저한테. 그리고 저도 이렇게 참여해요. 저는 아침부터 이렇게 유튜브 참여하는 것도 언젠가는 저한테 조금 좋은 대박을 쳐줄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소식이 많다. 이런 것들 비롯해서 많은데 그게 사실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 그럼 난 지금 당장 직장 수익이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어쨌든 저희 물가 상승률 비례해서 뭐 연봉 협상해서 올라갈 텐데 네. 그게 크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그렇다고 사이드 잡을 내가 지금 수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수면을 열심히 팔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벌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색을 가져야 될까도 많이 고민이에요. 이제는 이 제너럴리스트로서 계속 그냥 제너럴 알리는 것도 제 매력이고 재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은 무언가 하나의 무기 사람들이 제가 갖고 있는 수면이라고 하는 무기를 되게 좋게 보더라고. 근데 제가 안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 고민은 수면을 어떻게 내 입맛,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에서 휘두를 수 있을까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가 이제 가기 전까지는 이제 수면을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휘두르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보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약간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집 지하실을 개조를 하면서 지하에 조금 어둡지만 영상을 촬영해도 괜찮은 공간이 좀 생겨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조금 뭐 강연하는 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좀 유튜브를 다시 좀 찍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성실도를 올려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요즘 좀 고민하고 있어요. 한쪽은 완전 조금 더 인간 본성을 이해하거나 혹은 뭐 진짜 생각을 하거나 이런 쪽에 공부를 하면서 네. 약간은 뭔가 좀 현실과 벗어난 듯한 공부를 하면서 현실을 고민하고 있죠. 이제 네. 노자는 이거를 이제 유무상생이다. 대립 면에서 사실 같은 고민을 공존을 하는 거다. 그래서 둘 다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 고민을 같이 하고 두 가지 고민 다 해결해 보려고 네. 노력하는 삶을 한동안 살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공감되네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관심은 역사 공부, 철학 공부, 막 종교의 역사, 막 이런 거 책 읽고 있는데, 또 한켠에 그러면서 골몰하고 실제적인 플랜을 세워보고 이제 시도해보는 건 또 수익화에 대한 고민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도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꺼내주셔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오해를 하는 게 뭔가 저는 진지한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이러면 돈에서 멀어져야 할 것 같지만 그리고 뭐 동양 철학자들은 뭐 무의 자연이니 뭐 해서 뭐 돈에 멀어져야 될 것 해탈할 것 같지만 같지만. 사실 그런 철학들을 뭐 처음에는 이제 아첩토에서 큐레이션을 받아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저들이 말하는 뭐 무의 자연도 결국에는 그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무의 자연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현실까지 생각하는 것이 철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심지어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도 그렇게 저한테 말해 주셨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열한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무용,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쓸모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까? 나는 아직 갈 길도 먼데 더 치열하게 고민한다. 적어도 나는 이쪽을 더 잘 모르기 때문에 난 현실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키웠어. 우리 더 여기서 잘 싸워줘야 서로 또 협력도 할 거고. 그쵸.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후배들이 요즘 와도 막 얘기하지만 돈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거는 오히려 큰 위선이고, 네. 정당히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 금액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면 힘들어. 근데 거기서 이제 허무하게, 뭐 돈은 뭐 최우선 가치가 아니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최우선 가치를 행하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벌자.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정도는 버는 삶까지는 도달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 고민을 하는 게 안 건강하고 뭔가 파렴치하고 뭔가 자극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고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뭔가 아침부터에서 독서 모임 하면서도 그런 대화들 많이 하잖아요. 막 책 출간에 대한 내용들, 혹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에 대한 어려움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고, 좋은 거라고 제 생각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고, 그게 올바른 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뭐 그걸 공개하는 거에 있어서도 크게 부끄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합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도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지 못하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게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래서 돈 벌려는 노력을 항상 하고, 그래서 SNS도 돈 안 벌리지만 꾸준히 하는 것도 언젠간 수익이 되겠지. 수익에 대한 노력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좀 추가적인 질문인데, 네.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졌어요. 이건 진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수현님은 지금 생각하시기에 월 얼마 정도 벌리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삶을 사는 지금 생활을 유지하시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가 최소한의 혹은 적당하게 내가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얼마 정도가 내가 월 수익이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삶 자체는 사실 얼마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연봉 5천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럼 월 얼마 정도? 월 한 400 정도? 세후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져가는 돈이 400 정도? 400 정도.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벌어봤거든요. 네. 거의 그 정도에 근접하게는 벌어봤는데, 그러면 부모님,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뭐, 제 거 살 거 살고, 차값도 갚고, 그리고 손 안 벌리고 살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전제가 저희 집이 이제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족들이랑 살고, 가족 집이 있으니까. 아직 독립한 건 아니니까 네, 자가 집이 주거비로 있으니까 좀 세이브가 되니까. 네, 그런 네. 생각인데, 크게 멀리 봤을 때는 요즘에는 저는 언젠가는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어요. 사설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뭐 트레이너 혹은 뭐 운동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그냥 청년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월급이 좀 더 많아야 될 거긴 같긴 해요.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 멀리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그것보다 수익이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충분히 괜찮아요. 대신 이제 더 큰 꿈을 못 꾸는 거죠. 결혼을 네. 지금 당장 한다던가, 뭔가 당장, 물론 그럴 일 절대 없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체를 때려치고 갑자기 내가 사업체를 그럴 수는 절대 없잖아요. 물론 그거는 당장 하는 건 그건 당연히 제가 돈이 많아져도 안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즐거워서. 근데 어쨌든 길게 봤을 네. 때는 조금 길게 봤을 때는 부족하지만 지금 받는 월급들도 삶을 영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물론 조금 더 벌면 좋긴 했죠. 그래서 그냥 뭔가 풍족하게 내가 지금 뭔가 가끔 비싼 거 먹고 싶은데 이렇게 꺼려져. 그게 없어지려면 한 연봉 5천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네. 저도 요즘에는 이제 아cep토 시작하기 전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연봉 테이블을 조금씩 계속 높이면서 생활을 했다 보니까 그 연봉과 그 고정 급여에 좀 익숙해진 삶을 살았고 그거에 맞는 씀씀이가 좀 되어 있거나 그거에 맞는 저축 금액을 만들거나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렇게 아cep토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일을 벌렸잖아요. 계속 추가적인 자산 구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 개인의 소비는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보다 한 10분의 1로 줄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진짜 정말 필요한 것만 쓰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그게 우울하거나 뭐 힘든 게 아니라 너무 그냥 간결해져서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도 일을 벌린 것들, 그리고 제가 책임져야 될 어떤 나가야 되는 돈들, 물론 두 사람이 같이 하니까 혼자일 때보다는 당연히 좀 훨씬 더 든든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또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아체토를 지키면서 그때 1편에 수린도 얘기를 했지만 확장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꿈을 꾸려면 수익이 또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런 시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고민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만큼 더 수익을 만들어내야 될까. 그런 생각들? 네. 이 질문을 계기로 좀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지금 삶에서 얼마 정도가 더 벌리면 나는 저희는 이제 좋을까. 그 계획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걸 좀 꼭 해놓고. 그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번 계획해보고 혹은 생각해보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과 꼭 포기할 수 없이 잡아야 되는 것들 막 이런 것들도 좀 맞아요.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조금 느끼는 거는 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내려놓으면서까지 벌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디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너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돈 벌릴 거야. 사실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막상 그게 딱 가려고 했을 때 이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조금 더 소중한 가치들이 무언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쓰긴 하지만 강한 얘기를 잘 못 써요. 그게 물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제 그냥 쓸데없는 조심스러움일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거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칠까 봐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고 있는 게 혹여나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이 봤을 때 쟤 변했네. 혹은 쟤 나 배려 안 했어. 이런 것들이 강하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들을 제가 안 하는 게 저한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본 바로 그나마 검증된 얘기들을 최대한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어기면서 막 예를 들면은 스쿼트를 한다고 치면 뭐 스쿼트가 다리에도 좋고 엉덩이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효과들이 있을 텐데 그냥 좀 자극적으로 허벅지 살 빼는 운동 뭐 이렇게 해서 스쿼트를 소개한다거나 이런 걸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돈 벌어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도 돈 벌 수 있다라는 걸 언젠간 보여주고 싶어서 항상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돈 지금 안 벌려도 돼. 하지만 언젠간 벌 거야. 내 가치는 계속 디벨롭 해 나가고 물론 아니면 파괴하면 돼. 이 가치가 얘기해봤는데 공부해보니까 아니야. 그럼 정중하게 얘기하면 돼. 내가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뭐 어딘가 매체에 나가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게 아니더라. 그 파괴할 용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조금 더 신중하거나 혹은 검증된 것들을 얘기해서 돈을 벌고 싶다. 결국에 나를 버리면서 돈을 벌고 싶다까지는 아직은 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답답하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나 제법 괜찮은데 약간 이거 나름 뭔가 좀 너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내 기준에 생각보다 멋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돈은 못 벌어도. 아니, 그게 없으면, 그 자기를 칭찬해주는 게 없으면 계속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저도 요즘에 가끔 그런 거 해요. 이제 늦게 모임 끝나고, 이렇게 고된 채로 집에 가면, 그럴 때 그냥 저한테 스스로 이렇게, 오늘도 고생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주거든요. 매 순간 내 모든 노고를 나만큼 알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맞아요. 사람이. 그리고 그 가치를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오늘 고생했어. 너 진짜 오늘 욕봤다. 막 이러면서 이제 편하게 쉬어. 이렇게 약간 풀어주는 느낌? 하면 되게 뭔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 그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우리 연결하는 책방답게 제가 수연님께도 책을 가장 먼저 여쭤보고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연결해주고 싶으신 책을 네
추천하는 책은 뭐 사실 우리나라에 번역된 많은 수면 관련된 서적이 있지만 가장 독서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좀 맛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라고 해서 추천을 드려요. 이제 굵기도 있어서 도전감이 조금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매슈 워커라고 하는 교수가 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영어로는 Why We Sleep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뭐 수면에 대한 부분들, 꿈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나은님이 표현하기로는 조금 이제 공포 영화, 호러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공포심을 준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제가 이 선물을 했거든요, 아체토에.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혹여나 이 아체토 구독자분들 혹은 알고리즘을 통해 이 영상을 만나시는 분들은 아체토에 직접 오셔서 제 오글거리는 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책을 진짜 읽으면서 무서웠어요. 제일 무서웠던 건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저처럼 늦게 자기 시작해서 제때 일어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수 있다. 그게 뭐 극단적으로 무조건적인 연결고리는 맞아요.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을 스스로에게 계속 주는 셈이다. 회복을 못한 채로 계속 다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니까 장기 기억이 계속 손실되는 그런 얘기가 저한테는 가장 공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으면서 영어 원제도 Y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왜에 대한 얘기가 저도 수면에 대한 책 한 대여섯 권 읽었었거든요. 이거 읽기 전에. 근데 이 정도 문제의식을 느끼게 해준 책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기에 적합해요. 다른 것들은 뭐 정보 전달 같다면 에세이집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네. 재밌게 풀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긴 책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이에요. 네. 한번 한 문장 낭독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이 책의 맛을 볼 수 있는 파트다. 한 단락 정도. 저는 제가 이 책이 좀 웃기다고 얘기했던 파트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책의 24페이지 저희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마디만 더 하고서 서문을 마치기로 하자. 일종의 포기 선언인데 다른 대부분의 저자들과 달리 나는 독자가 이 책을 읽다가 졸음이 와서 잠이 빠져든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책의 주제와 내용을 고려할 때 나는 독자가 그런 행동을 하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바다. 잠과 기억의 관계에 관해 내가 아는 바를 토대로 판단하자면 독자가 잠이 든다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통합하고 기억하려는 충동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니 나로서는 가장 큰 찬사를 받는 셈이니까. 그러니 이 책을 읽는 동안 의식의 흐름이 출렁이는 대로 마음껏 의식의 안팎을 오가시라. 나는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정반대로 기뻐할 것이다. 저는 이 책의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아서 여러 번 읽었는데 사실 이 파트의 그런 느낌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무셔도 돼요. 그럼 저한테 그게 찬사일 거니까 라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고 말하면 사실 왜 잠을 자야 할까를 논하면 안 될 정도로 당연하다고 봐요. 수면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깨어있음과 동일 주기를 공유하는 네. 그런 것이 수면이라는 거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런 거라고 보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내향형인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사실 주어진 인생의 3분의 1인 혼자만의 시간이 있다. 실제로 수면 관련된 단계들을 공부하다 보면 깨어있을 때는 외부의 정보들을 가까운 내부로 옮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논렘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논렘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온 정보들 중에 꽤나 피상적인 정보들을 조금 더 깊숙이 넣어주는 그런 느낌의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렘수면 때는 이미 조금 더 깊숙이 들어와 있던 정보들 혹은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던 정보들끼리 비교 대조를 하고 그것들을 새로 재조직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피상적으로 떠다니던 정보들을 내재화하고 내재화된 정보들끼리 계속 교환하고 그것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깹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수면을 통해서 더 잘 깨어있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도 하고 뭐 새로운 거 사기도 하고 혹은 뭐 퍼즐도 맞춰가지고 정리도 하고 무조건 정리만 하고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기도 하고 창의적이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통합적인 과정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다시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시간이 없으면
지금의 도파민 사회를 그대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워 담지 않고 그냥 계속 발산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수면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나 혼자만에 있는 시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거시적인 수면이라고 하는 시간도 챙길 필요가 있다. 왜 혼자만의 시간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생체 시계로든가 당연한 수면이라고 하는 것들은 왜 챙기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만 봤을 때도 우리한테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면 수면은 잘 챙기고 있는지 먼저 조금 되물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구독자분들한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 독서 모임 때 운동의 뇌과학이라는 책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저는 수면 얘기가 나올지 몰랐는데 나와요. 운동과 뇌가 나오는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포션으로 수면에 맞아요.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놀랐던 게 수면 자체가 부족한 걸 얘기를 했을 때 이 모임원 분들이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도 알겠고 걱정이긴 한데 막상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막 10시간 이상 되잖아요.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하고 그렇죠. 준비하고 뭐 퇴근하고 짐 풀고 하면 12시간 이상을 그런 일과 관련된 시간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8시간 정도 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개인 시간이 밥 시간이나 뭐 씻는 시간 빼면 한 3시간 정도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평일날 직장인들이 이제 집에 왔을 때 바로 자면 가장 아름다운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알죠. 조금은 아는데 집에 왔을 때 타협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내 소중한 하루? 근데 바로 자야 돼? 그럼 내 하루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눴어요. 그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려던 게 아닌데 다들 문제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자야 되니까 자자라는 당연한 루트로 가면 되는 건를 알지만 너무 이 자기가 아까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요하죠. 우리한테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제가 수면 교육을 진행할 때도 이걸 어떻게 설득하지? 근데 설득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요즘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거죠. 제가 그런 정보를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잠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본질이 수면이야. 예를 들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약간씩 이 수면의 중요성을 그냥 알리는 방식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끝나고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여러 컨텐츠로 날 보상받고 싶어 하느냐. 그것부터가 해결이 되면서 그 사회적으로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 수면 꼴찌인데 그 수면 꼴찌를 하는 이유가 일자리 시간이 너무 길다. 압도적으로 근무 시간이 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못 취한다.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해결하지 못해요. 물론 사회 변화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해야 되고 우리가 바뀌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직장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조금씩 효율화해야 할 거고 이와 동시에 개인들이 어느 정도는 건강관리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도 넓어지고 수면이란 것이 내가 일 끝나고 와서의 이 보상심리보다 수면의 중요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게 저는 그냥 꾸준히 외쳐보려고요. 그 사람들의 삶이 너가 수면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요즘 드는 생각으로는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나는 너 바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 약간 인간으로서의 외로움 혹은 보상받아야 되는 그런 심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행동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가끔 수면에 좀 관심 기울여봐. 생각보다 재밌을걸? 그리고 생각보다 그 보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수면일지도 모를걸?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저한테는 지금 최선의 해결 방안인 것 같아요. 저도 안타깝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게 요즘에 자기계발이나 건강 관련해서 강의가 좀 유행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수면도 되게 중요한 자기계발 영역일 그쵸.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거를 공무원 집단이나 회사 집단을 메인 타겟으로 강의를 다니시면
오히려 더 그 변화의 물결을 크게 만드는데 더 임팩트를 만들 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혹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그 인지를 많이 느낄수록 근무의 유연성이라든지 뭐 출퇴근을 조금 유연하게 장소 유연성을 만든다든지 공무원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정책 관련된 거나 프로그램적인 뭐 공중 보건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에 더 영향력을 가지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문제를 느끼는 거 플러스 이미 그걸 잘 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하되 컨텐츠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개인들은 알아서 조회를 계속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활동이 많아지면 훨씬 아까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개인들이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되게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요즘에 약간 학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학위를 뭐 일하면서 하든 뭐 진짜로 내려놓고 한번 가보든 뭐 아직 정말 고민하고 있는 거 완전 그냥 백지 상태긴 한데 조금 요즘에는 조금씩 생각의 폭이 커지고 있어요. 학위를 하긴 해야겠다. 이게 좀 책임감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네. 예, 최근에 사실 강의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게 좀 이번에 한 강의는 자산관리하는 쪽에서 불러주셔서 강의를 했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보험하고도 아무래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노인 요즘에는 노후 뭐 이런 것들하고 네. 연관이 되는데 수명이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근데 결국에는 더 나아가려면 공단 이런 쪽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학위가 좀 파이가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네. 학위가 어느 하긴 정도는 근데 저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공공기관들은 학사까지는 힘들고 맞아요. 석사 석사가 있어야 이상이 되니까. 돼야 그 섭외가 되는 맞아요. 그들만의 어떤 내부 맞아요. 규율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아예 진짜 초 인플루언서여서 그쵸. 뭐 엄청난 진짜 인지도가 있어서 특강처럼 네, 이렇게 약간 하지 스타 않는 특강 이상.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맞아요. 지속적인 커리를 만들어내서 이걸 시스템화하는 내 영역을 개척하려면 학교로 가든 공공기관으로 맞아요. 가려든 어쨌든 공공 쪽으로 가려고 하면 학위가 필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조만간 거기서 조금 부딪히는 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쪽으로 풀리면 더 좋겠죠. 사실 뭐 사이드 잡 이상의 잡이 될 수도 있고. 저도 프리랜서로 여행 컨텐츠 에디터 일을 했었어요, 잠시. 코로나 시작될 때쯤에. 근데 그때 일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측에서도 그런 이제 문화 기획자를 섭외를 하는 공고가 올라와서 제가 추천을 받았었는데 석사 이상부터만 되는데 그 학위 빼고는 다 그 되는데. 요건이 됐는데 학위가 없어서 지원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느꼈죠. 학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공공기관 쪽에서 일을 하려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예, 국가 예산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석사 이상으로의 그게 필요한 거구나. 그때 좀 그런 느낌을 받았긴 했었어요. 고민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계속 수면을 해 나가려면 네. 그걸 어떻게 좀 그냥 내가 진짜 해봤다 네. 이렇게 해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한 조그만 실험이지만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 정도 하나 또 갖고 있는 것도 네.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진정성이 있고 이거에 대한 활동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후에 필요에 의해서 학위까지 따는 서사가 그렇죠. 더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보통 수면 쪽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심리 혹은 의학 쪽에서 진행이 많이 되는데 저는 만약에 학위를 하면 체육 쪽으로 네. 해서 수면을 엮어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더 이상 수면이라는 거의 권위를 정신과 의학 쪽에서만 가져갈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요즘에 건강, 뭐 운동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쪽에도 조금은 저도 뭐 제가 힘을 보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 측면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는 측면에서도 수면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연구를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에 조금씩 품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수연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뭔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워크숍 같은, 네. 리트릿 같은 거 네.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잘 자고, 건강하게 먹고, 좋은 책 읽고, 대화 나누고, 그런 생활을 경험해보는, 네, 운동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로 한번 해보면서 또 각자의 분야에서 계속 연구할 건 하고, 성장해 나가면 재밌겠다. 네, 연결될 재밌는 일이 많겠다. 저도 기대가 돼요. 일을 하지 않을 때 순수하게 즐기는 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수면, 뭐 또 운동, 지도 이런 부분에 얘기 나눴잖아요. 근데 저도 좀 궁금해요. 진짜 순수하게 일과 관련 없이 즐기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나마 하나를 뽑자면 커피 마시는 거. 아, 되게 네. 조금 수면하는 사람이 커피를 마셔? 근데 이거 조금 저는 이제 카페인 민감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녁에는 거의 안 먹으려고 하고 점심 커피를 마시면 혹은 하루에 한 잔만 마시려고 진짜 조금 최근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도 좋아하고 누나도 커피를 좋아하고 누나 심지어 지금 카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좋아하게 됐는데 맥주랑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커피도 이제 맛이 좀 다 다르고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커피를 먹는 게 좋아서 좀 스트레스 받는 날이나 오전에 오랜만에 좀 스케줄이 없다. 출근 전에. 저는 이제 오후에 출근을 하니까. 출근 전에 스케줄이 없으면 그래도 저는 이제 합정망원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좋은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쵸. 많죠. 그러니까 뭐 가끔은 가던 카페 가고 가끔은 이제 새로 뚫어서 이제 좀 지나가다 저기 드립하네? 핸드 드립하네? 가서 먹습니다, 그냥. 혹은 제가 요즘에 이제 망원동에서 망원 한강공원 쪽을 러닝을 종종 뛰는데 가다 보면 카페들이 진짜 많은데 뛰느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날? 근데 주말에 시간이 비는데 제가 망원 주변에 있으면 한 번씩 가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 군데 이렇게 가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 마시러 다니는 거? 근데 커피 마시면서 이제 꼭 책을 읽긴 하죠. 네. 근데 요즘 책 읽는 거는 사실 일하고 막 엄청 관련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는 책 읽는 것도 좋은 취미.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그쵸, 네. 그쵸. 좋은 취미인 것 같고, 세 개예요. 그냥 저는 커피, 책, 사람. 그리고 이제는 트레이너들을 만나도 트레이닝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그냥 사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적 동료로 만나서 친구들이 된 분들이 많아서 트레이너 선생님들 만나면 되게 좋아요. 수다도 떨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시덥지 않은 얘기도 하고 막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노는데 저는 그 세 개를 할 때는 그래도 일에서 벗어난 느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잠깐 잊고 있었네요. 커피를 어, 좋아하신다는 거를. 그래서 망원동 피피커피 추천해드렸을 때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거기도 한 2번, 3번 갔고 네. 뭐 망원동에는 진짜 망원동이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어딜 들어가도 빵이 맛있고 웬만하면 커피도 다 맛있고. 맞아. 네, 그래서 그게 좋은 진짜 동네다. 너무 좋죠. 네. 맞아. 앞으로 수연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나 뭔가 소망하는 거가 있으시다면. 이것도 단기, 장기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단기로는 지금 이제 제가 6월에 이제 일요일 날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긴 하지만 제 프로젝트로 제가 가장 즐겨 하는 이제 바벨 3대 운동이라고 하는 걸 남들한테 지도하는 그 그룹 클래스를 열어서 진행을 해요. 소수 인원들이라도 이거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잘 마무리 해보는 거. 그게 이제 1차적인 단기적 목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 안에 제가 또 예전에 했던 그런 온라인 수면 클래스 같은 거 좀 오픈해서 해보는 거 하고, 뭐 그런 게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고, 네. 장기적인 목표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사설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여백성원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뭐 여백성원이랑 똑같은 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진짜 청년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운동을 지도하다 보니 거기에는 운동이 있어야 될 거고, 쉼도 있어야 될 거고, 공부도 있어야 될 거고,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공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약간 학교에 가까운 공간을 뭐 운영하는 뭐 원장이라면 원장일 거고, 뭐 선생이라면 선생일 거고, 뭐
뭐 노비라면 노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곳을 조금 언젠가는 짓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냥 진짜 회사 광화문 제 목표가 옛날에 뭐였냐면 피트니스 업만 하는 회사로 서울역 한복판에 고층 빌딩을 짓는 게 제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 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뭔가 인문학을 만나고 철학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양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지방 분권화를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트레이닝 모임에도 지방 분권화 할 사람 모여라 해서 나도 어디 내려갈 거다. 저는 서울 토박인데도 저는 수연님 입에서 지방 얘기가 나올 거란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아tip도 처음 모임 하실 때도 빌딩 얘기하셨고 맞아요. 막 서울 맞아요. 원체 토박이시고 계속 얘기하셨었잖아요. 사실 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넓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서울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자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교해보면은 진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런 큰 무언가를 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서 그리고 거기에도 또 문화를 좀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만큼의 도움은 좀 또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꿈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가 보려고요. 뭐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중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점 하나 찍어보고 오랜만에 조금 신선한 제가 원래 장기 목표를 잘 안 가지는데 네. 좀 그래도 조금 또렷한 목표가 생겼어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뭐 마을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뭐 도서관을 만들든 그냥 누구든 예전에는 이제 서울에 조그만 센터를 차려서 거기에 진짜 뭐 비 오면 우산 빌리러 들어오는 그런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소소하게 커피 마시고 막 트레이닝 센터 회원님들끼리 독서 모임에 뭐 그러다 심심하면 운동 한 번씩 하고 약간 그런 센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센터를 뭐 언젠간 거쳐갈 수도 있고 뭐 지금 있는 킵이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네. 조금 더 프렌들리하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회원님들끼리 더 하하호호 소소하고 운동을 넘어서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건 대표님의 생각도 같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 방점들을 넘어서 나중에는 뭘 할 거냐고 하면 진짜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는 거. 네.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언젠가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려면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일을 오래도록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고 행동하시는 게 뭔지. 저는 제가 요즘에 운동에서도 미는 키워드인데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자고요. 아프면 쉬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트레이너분들이 회원님들하고 좀 결부가 돼 있다 보니까 스케줄이 네. 휴가를 잘 못 써요.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수업을 한 만큼 돈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프리랜서 선생님들은 휴가를 쓰면 무급이 아니라 거의 손실이 생기거나 혹은 하루 휴가를 썼는데 4일 동안 5일치 수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주말 일요일까지 일을 해버려야 되니까 휴가를 쓰기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저는 상황이 조금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대표님께 죄송하더라도 휴가를 그래도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1일씩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애인하고 시간을 좀 보내기도 하고 가족들이 필요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오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리고 아까 그것도 제 가치관을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건데 이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위해서 다른 얘기 하는 걸 안 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지속 가능한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랑 비슷하게 트레이너로서도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거죠. 페르소나를 분리를 해버리면 에너지 소모가 2배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물론 방어는 되겠죠. 내 정신적인 방어는. 페르소나니까 뭐 이거 내가 아닌데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약간씩은 동일시를 해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쓰고 싶은 글 쓰고 내가 쓰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을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랬으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끔 그런 글을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그런 걸 쓸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오히려 요즘에 또 글도 빈도를 줄이고 그냥 쓰고 싶을 때 쓰고 좀 더 진지하게 쓰고 싶은 거 쓰고 네. 그리고 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에너지 배분이 되는 것 같고 그래야 지속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일을 사랑하는 게 저는 좀 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거
그래도 사실 옛날에 사실 3년 전만 해도 진짜 열심히 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뭐 가족들 신경 안 쓰고 뭐 지금도 열심히 쓰진 않지만 근데 막 하루를 1시간 30분 단위로 쪼개 살 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며칠은 그렇게 살지만 일이 적은 날은 그냥 자유로워요. 하다가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어차피 수업 없으니까 잠깐 커피 마시고 올까?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동네 주민분들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사실 막 가끔 아래 카페 가면 치아바타가 팔거든요. 그래서 치아바타를 사고 여기다 갖다 놓고 맞아. 가고 막 그런 이제 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충전해서 수업에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오히려 좋은 일들은 지금 더 많이 생겨요. 그 급여 관련된 문제는 그냥 센터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네. 뭐 잘못하고 이런 건 아닌데 요즘에 오히려 계속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런 페이스로 살아도 괜찮구나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계속 조절하고 건강하자. 요즘 가족들도 되게 요즘 좋거든요. 저희가 사이도 되게 좋고 안 좋았던 시기도 있었는데 되게 좋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요즘 수연쌤 근래 본 몇 년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진짜 끝까지 갈 수 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 끝까지 부여잡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이 조금 들어서 한동안의 키워드는 조절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조절이라고 해서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남들이 저 봐도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맨날 쉰다고 얘기하냐. 너 안 쉬고 있잖아. 책 읽고 있잖아. 그래서 난 책 읽는 게 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좀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책 읽는 게 쉬는 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저 실제로 진짜 한 6, 7개월 만에 지난주 일요일 날 쉬었어요. 하루를. 저한테 진짜 엄청 큰 용기였거든요. 뭐 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면은 뭘 물어봐. 당연히 책 읽고 산책하는 거지. 그냥 뭐 저한테는 도서관 가는 게 쉬는 거고 읽고 싶었던 책 느리게 마음껏 막 산만하게 병렬 독서로 읽는 게 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공감 가요. 그리고 조절, 마음에 솔직하고 그거를 타협하지 않는 나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그 지킬 거는 확실하게 지키면서 그 외에 이제 내 에너지는 유연하게 쓰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다른 속성 같지만 그게 이제 같이 가야 지속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가고 오늘 그 얘기해보신 거는 어떠셨어요? 오늘 삶의 예술가들 같이 대화를 나눠보니. 개인적으로 진짜 대화를 나눈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틀에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를 하고 가는 그리고 이제 나은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고 원체 수다를 좀 떠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오히려 오전에 일한 것들에 대한 약간의 약간 뭐 모든 일이라는 게 스트레스라고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조금 잘 이렇게 소화할 수 있었던 그리고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이 삶의 예술가라는 코너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참여하는 사람이 좀 득을 보는 그러니까 뭔가 정리도 되고 네. 어쨌든 뱉어보면 정리가 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오글거리겠지만 이렇게 내가 뱉어본 거를 어쨌든 나은님의 렌즈로 필터를 한 번 더 하고 이게 올라가게 될 텐데 그걸 또 보면서 내가 저런 얘기를 했구나. 얘기를 할 때 저런 모습이 있구나. 뭐 나름 설레는 표정들이나 진지한 표정들도 많이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약간 나오는 게 이득이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좀 편안하기도 하고 정리도 많이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대화를 이미 많이 해본 사이긴 한데도 이렇게 완전히 딱 수연님을 포커스로 둬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 다 여쭤보고 또 이제 다 같이 있을 때는 시간상 맞아요. 충분히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나 집중해서 끝까지 들을 수 없던 것들도 충분히 다 꺼내서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도 되게 좀 더 수연님을 이해하고 또 그 막연하게 응원하는 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응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 아침부터 시작하기 전에 삶의 예술가들이라는 거를 기획하고 그 전에 제가 한 5년에서 8년 전 정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닉네임이 나은이잖아요. 근데 이 나은이 더 나은 삶
이제 꾸려보자 하면서 이제 채널을 만들었던 게 시작이었는데, 그때 제가 꿈꿨던 건 뭐냐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라고 했을 때 책 읽고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잘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고, 뭐 이런 어떤 요건들이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근데 그거를 이제 각 분야의 마스터들을 만나고 다니자, 그래서 그분들을 잘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나중에 같이 이렇게 연구소 개념처럼 센터를 만들자. 그게 뭐 학교 형태건 교육재단이건 뭐 이런 형태가 뭐가 됐건 간에 마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같은 마을에 뭐 같이 기여하고 각자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거기에 기여하면서 그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좋은 삶의 모형을 이렇게 같이 연구한 거를 경험해보고 갈 수도 있고, 또 그게 어떻게 하나의 좋은 선례가 생기면 그게 이제 이렇게 지점화돼서 계속 이렇게 뻗쳐나갈 수도 있잖아요, 센터가.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계속 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챕터 준비하면서 그런 이 삶의 예술가들을 좀 시작으로 더 본격적으로 그런 분들을 제가 더 마음껏 일로서도 만나고, 또 이런 분들이 있다. 미리 좀 알려드리고 잘 될 거다. 이분들 이런 얘기하는 것만큼 또 직접 이런 길로 이제 나아갈 거니 주목하셔라.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뭔가 갑자기 또 영감이 좀 얻어져서 저도 옛날에 저는 트레이너들 소개하는 컨텐츠를 하고 싶다는 생각했었는데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도 한번 유튜브에서 약간 트레이너들 중에 특색 있으신 분들을 한번 저희 집 지하실로 초대해서 음지만 해서 한번 네. 해볼까 싶네요. 같이 운동도 하시고. 네. 운동하는 공간도 있어서. 네, 좋은데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리트릿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네. 무조건 해야죠. 네, 보시는 분들도 한번 네. 잘 자고 잘 운동하고 네. 잘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네. 꼭 달아주시면 저희가 리트릿 할 때 우선권을 한번. 네, 그 같이 해보는 재밌는 경험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